손석희 이후에 흑화돼 버린 방송 JTBC. JTBC가 유동규를 인터뷰를 했어. 반박 좀 해드리고요. 네. 자, 반박 좀 해드리고 갈게요. 라이. 자, 헤드라인 이재명 입찰 참여하란 말 먼저 꺼냈다. 그러니까 맥락을 가보면 이 기자들이요. 맥락을 들어가 보면 지금 유동규는 돈을 받았다는 뇌물을 받은 자에서 그 돈은 내게 아니고 이재명 거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죄가 지금 감경된 자예요. 그럼 이 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면 저 느낌은 뭐냐면은 이재명이 자기한테 들어올 돈이니까 그 일당들한테 수익 보장해주고 입찰 참여해라고 했다는 거 그런 맥락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JTBC 인터뷰가 진짜 악랄한 게 만약에 유동규를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러니까 유동규가 왜 진술을 바꿨는지 그걸 구속되기 물어봐야지. 전과 구속되고 난 후에 왜 진술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난 다음에 왜 진술이 바뀌었냐고부터 인터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고 지금 그 뒤집어진 진술에 대해서만 유동규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는 것처럼 유동규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짚어주면 그게 인터뷰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유동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밝혀진 게 단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공격하는 용도로 JTBC가 유동규를 갖다 쓰는. 네. 2014년 지방선거 직후에 이재명 대표한테 지가 보고를 했다는 거야. 대정동 사업 자기는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으니까. 남욱이라든지 김만배 같은 경우는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 상당히 도왔고 그 부분을 제가 이재명 시장한테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맥락은 열받는 게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유튜브에 계시는 거의 대다수 분들도 이재명 시장을 아니 이재명 후보를 도왔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도왔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남욱이나 김만배가 이재명 시장을 선거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유동규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재명 시장부터 도지사 대선 후보까지 캠프에 있었던 적이 없는 놈이에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억지로 짜맞춰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도왔다는 게 뭐냐면 남욱 사무실에 있는 그러니까 남욱이 변호사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뉴스에 댓글로 이재명 지지한 댓글 좀 달아라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댓글을 어떻게 달았는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이 얼마나 뭐 수천 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 앉아가지고 몇 개를 썼겠어요. 원래 본업이 있는데. 나도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야, 막, 검찰발 막 나오면은 댓글 좀 달아줘. 내가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네. 그걸 선거운동 했다고. 아, 그러면 새날은 이재명 선거운동 어마어마하겠구만. 근데 그런 논리라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굉장히 남욱이 뭐라도 많이 도와준 것처럼 하는데 개뿔 없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입찰 방식을 통해서 대장동 사업자가 정해지면 곤란하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봐봐요. 유동규 말이에요. 입찰 사업자가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찰 참여하면 되잖아. 정확한 오딩은 그거였는데 어쨌든 들어오면 되잖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사업자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 라는 말 이상해요? 당연히 들어와야죠. 사업을 딸려면.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쁜 의도를 갖고 니들이 입찰을 하는데 들어오면 내가 뭘 해줄게.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전에 다른 보도도 나왔었어요. 처음에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에 얘들 싫어했다고. 이재명 시장이. 왜 너 이렇게 싫어하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게. 결국 이건 유동규의 주장이에요. 무려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기억한대. 입찰 참여하면 되잖아. 뭐가 틀린 말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추가로 제시를 했어,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한테. 이때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 측을 걱정하는 듯한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임대주택 받아오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러면 부담을 너무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뭔가 썰이
뭐 대단한 디테일이 있는 게 아니라 유동규의 주장만을 계속 이어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같이 사택이 된 민간 사업자한테 부담 주고 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냐라고 묻는 시장의 말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를 걱정하는 듯한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유동규의 진술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 유동규가 하는 말이 다 진실이라는 전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유동규한테 말을 섞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뭐 민간업자들이 들어오는 걸 걱정했다 뭐 이런 뉘앙스도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재명 시장 당시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그 예상되는 이 수익의 절반을 이미 가지고 왔는데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계획하는 단계였잖아요. 그때 먼저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익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간다 그러면은 민간 사업자들한테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느냐. 최소한 5대5 이렇게 나누는 것에서 성남시가 더 가져가겠다고 하면 사실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없으니까는 누가 참여하겠느냐 이런 취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민간 사업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성남시한테는 가장 큰 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이재명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이는 자가 아무 말 대잔치처럼 막 말을 난사를 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보도가 유동규의 인터뷰가 어떤 거냐면 검찰이 주장하는 대장동 사업자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그거를 승인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분위기 정황 맞추기 인터뷰가 같이 진행된 거예요. JTBC가 이런 짓을 한 거라고.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428억에 대해서 유동규가 한 말입니다. 저수지로 저당된 겁니다. 선거 자금이랑 그 다음에 이재명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쓰이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 다시 말하면 428억은 지금까지는 정영학 녹취록에 의하면 유동규 거예요. 정영학 녹취록에 그게 이재명 측이라는 것도 아예 없어요. 근데 지가 자기 실드를 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그 돈은 저수지로 저장된 거다. 유동규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요. 재밌는 것도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저수지 돈을 왜 네가 손대서 포르쉐를 왜 샀어? 그러니까요. 제가 곡간직이다, 금고직이다, 시장님은 저한테 잘 보여주셔야겠어요.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수지의 곡간직이고 금고직이다로 이야기했다는 거. 그때 이재명 시장이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이 유동규의 말로만 봐도 웃기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째려봤을 때 시장님 당시 이재명 시장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 유동규가 이미 시건방을 떨고 있다는 거를 이재명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 찢어진 사람은 그냥 봐도 째려보는 것 같아요. 뭐 지한테 무슨 관심이나 있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을 때 짝 째려보시더라고요. 요 맥락 있잖아요. 과장되거나 뻥튀기거나 할 때 째려봤다면 무슨 의미였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래서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직계 이제 뭐 그게 나와요. 정진상 김용은 직계고 자기는 직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육두품이라는 거잖아요. 이재명한테. 근데 이 말 한 게 되게 웃기는 게 자기는 직계가 아니라서 뭐 그런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유동규는 이 사람 주장만으로는 428억을 이재명한테 갖다 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희한하지죠. 428억 갖다 줄 사람이었으면 VVIP고 내 완전 아들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자기는 직계가 아니라서 그런 거를 공유받지 못했다? 녹취록에는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정영학 그 회계사 녹취록에는 이거 2층 모르게 평생 우리끼리 비밀로 가야 된다. 2층 알면 큰일 난다. 시장이 알면 큰일 난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놓고 이재명 시장한테 그 당시에 뭐 돈을 이렇게 받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유동규란 자의 캐릭터가 최근에도 판사가 검사 구형량보다 더 세게 때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진술 번복해서 이중 교사한 의혹으로. 그런 캐릭터라고 하면 JTBC가 유동규한테 마이크를 빌려주는 것 자체는 엄청난 선수로 뛰는 거예요. 검찰 편에서. 저는 이거 검찰이 어레인지 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이게 JTBC 인터뷰를 보시면은 단독이란 이름 하에 굉장히 짧게 토막토막 낸 인터뷰입니다. 이거 풀로 인터뷰 내보낸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분히 중간중간에 편집해서 끊고 가면서 대답을 한 것 같고 이거는 그렇게 본다면 쪽대본 써준 대로 대답한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요. 이 사건의 얼개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유동규 주장일 뿐이잖아요. 증거는 없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증거 하나 없다. 그거 뭐냐? 428을 약정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어야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 428억이나 되는 돈을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유동규한테라도 주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 측으로 보내는 계약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가져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증거 하나 없이 유동규의 말만, 더군다나 위증 교사, 진술 번복한 의혹이 있는 그 유동규의 말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행위. 요건 선수로 뛰는 거다, JTBC가. 유동규가 저번에 기억들 나십니까? 차 안에서 돈 준 거 어디서 주셨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정치 자금으로 줬다는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 돈. 그 중에 돈 슈킹해가지고 표를 셨다는 바로 그 돈인데 어디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저는 그거는 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낮인지 밤인지 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했던 바로 그 유동규예요. 이때도 석방되고 나서 기자들이 쫓아가면서 인터뷰를 시도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도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했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써준 대로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낮에 줬는지 밤에 줬는지 이거 대답 왜 못합니까? 이거 아직 다 짜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JTBC 인터뷰에서는 10년 전이지만 생생하게 기억한다면서요. 왜 모릅니까 그걸.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오지만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서 사업자들한테 뇌물 받은 사건이에요. 그렇게 지금 감옥살이하고 재판받고 있었는데 유동규 말이 바뀌면서 유동규는 석방돼 버렸죠. 그러면 유동규 죄가 감경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동규가 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 돈이라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고 유동규가 말이 바뀜으로써 유동규는 석방돼 버렸단 말이에요. 대장동 사건 완벽 정리가 저겁니다. 유동규가 이재명 팔아서 뇌물 받아먹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팔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그 대장동 일당들하고 성남시 그 도시개발공사가 그 계약을 맺을 때 부정부패 뇌물을 주거나 받으면 수익 100% 다 환수한다.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일당들이 김만배나 남욱이 여기저기 뇌물 뿌리고 다닌 게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유동규한테 들킨 거지. 그러니까 유동규의 입을 막으려면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재명을 팔아먹었다는 건 그 뜻이죠. 내가 너희들 까딱하면은 이재명 시장한테 이른다. 그러니까 나도 한몫 챙겨줘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지금 골 때리는 게 잘 생각해 한번 해봐요. 이번에 설 연휴를 반납하고 설 연휴 반납한 검찰 이번 주말 이재명 소환 조사. 니네 왜 반납해? 내가 한마디만 해줄게요. 증거가 있으면은 설 연휴를 반납하고 말 거 없는 거야.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했을 때 딱 그거 내놓으면 돼요. 뭘 설 연휴를 반납해. 대본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 연휴 반납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쫄았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와도 뭐 딱히 압박할 만한 게 없으니까 준비할 게 많아지는 거죠. 자, 지난 여름에요. 검찰이 휴가도 반납해요. 검찰의 명운을 걸고 변호사비 대납 쌍방을 걸고 수사하겠다. 설 연휴도 반납하고 휴가 연휴도 반납하고. 그러니까 평일에 놀지 이것들이. 아이 시끄러 평상시 때 그 눈사롱 좀 가지 마. 아니 이렇게 명운을 걸고 수사를 했는데 이번에 김성태 들어갈 때 구속영장에는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는 쓰지도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연관성 찾지 못해서. 네. 그리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 이거 수사한다고 맨날 특활비 받아가지고 세금 그렇게 펑펑 쓰고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 공소장이 아니라 재판받고 있는 김용 등 공소장이거든요. 이 공소장이 뭐라고 썼냐면 이재명이 김만배 몫의 절반을 받는 걸 직접 승인했다. 요게 이제 연휴 내내 쥐고 흔들었던 네. 검찰의 언론 플레이였죠. 그러니까 검찰의 마지막 시나리오죠. 그동안 원래 시나리오는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 그게 뭐 7억 8천이든 뭐 40억이든 일단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걸 기본으로 스토리를 짜갔는데 그게 아무런 증거가 안 나오니까 받을 예정이다. 2025년에 받을 것을 약속했다로 지금 시나리오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승인을 했다. 이게 이제 공소장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가소로운 거예요. 근데 골 때리는 게 결과론적 이야기일 수 있는데 대장동 업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근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보도 나왔던 게 저지랄이거든요. 직접 승인했다는 표현은 대장동 사업의 승인권자예요. 성남시장이니까. 이거 언론들이 그런 짓거리 많이 했죠. 이재명 결제 서류 발견. 아유 진짜. 당연한 거잖아요. 진짜.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사업의 승인권자입니다. 당연한 조치라고. 요것을 이런 식으로 살짝 털어가지고 이재명이 김만배 목 절반 받는 거 직접 승인. 왜 직접 승인했는데 김만배는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CR도 안 먹히고 그랬을까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에게 이익이 가는 것을 승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업에 최종 승인해줬다는 거를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검찰이 상상의 소설이 하나 있긴 하지. 거기에 429억 그 이전에 대장동 사업자들이 엄청 돈 버는 거를 이재명이 승인해줬대. 그리고 그 중에 429억은 이재명이 가져간데 그건 승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어디 서류가 없으니까. 대장동 사업자들이 돈을 벌게 승인해줬다. 대장동 사업이 그런 건데 어떻게 해. 그래서 미리 환수 받았잖아요. 네. 428억 계산법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요. 유동규 지분율이라고 나오잖아. 저 노란 것 중에 세 번째 단락에 이 유동규 지분율이라고 나오지. 네. 이재명 측 유동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유동규가 받기로 돼 있는 몫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계산하고 막 세금 빼고 막 했더니 428억이 나왔다. 여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유동규라고 쓰고요. 이재명 측이나거나 이런 표현이 있다면 그래도 약간 개연성이 있어요. 네. 그냥 유동규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녹취록에도 428억은 유동규 몫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언급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025년이 되면 너도 10년째니까 그때 어떤 형식으로든 내가 다 챙겨준다고. 2025년에 이재명이 뭐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이재명한테 2025년에 돈을 받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겠습니까? 거죠. 그리고 그 약속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거기도 유동규라고 나와요. 유동규. 여기에 이재명 측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냥 유동규 도시공사 목 해가지고 700억 해서 경비 빼고 세금 빼고 700억. 700억에서 이제 세 빼면 428억이라는 겁니다. 여기 시의회 사람들 있잖아요. 윤창근, 김한구, 그리고 최윤성? 그 사람도 있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법관들 권순일, 곽상도,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그리고 머니투데이의 홍선근 회장. 그러니까 결국 다시 정리하면 뇌물 받은 유동규가 이건 이재명 몫이야라고 주장한 사건.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유동규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밖에 없는 뇌물을 전달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는요. 요거는 이제 그 뭐 검찰이 이런 법리를 막 가져와 가지고 결국 들이민 게 배임. 이재명이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잘못해서 성남 시민이 가져가야 될 몫을 사업자들한테 너무 많이 하게 해서 배임이라는 건데 그렇게 따졌더니 또 논리에 부딪히네. 공공환수의 80% 이상이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환수한 건데 더 환수 못했다고 배임인 거예요. 이보다 더 환소한 시도 자체가 있었습니까? 네. 역대급 그 단군 일의 최대 환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있어요. 뒤에 11월 11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2020년 10월 30일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유동규, 정영학,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700억 배당금을 어떻게 줄지 법적 절차까지 의논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거랑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모에도 보면은 700억에서 세금 어떻게 떼고 너한테 줄게라고 했을 때 이게 큰 돈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자기들한테도 필요한 거고 그럼 유동규는 이재명한테도 어떻게 줄지를 본인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줄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가는 돈이라면 그 녹취록이 그게 나와야죠. 잘 전달해야 돼. 뭐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없잖아. 그냥 유동규가 돈 받은 사건이라니까요. 이걸 이재명하고 엮어버린 거고요. 녹취록에도 428억은 유동규 몫이라고 쓰여 있고 이재명은 어디에도 없고요.
아까 그 보여드렸고 2021년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을 한번 볼게요. 검찰이 확보한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 분명히 알고- 이야기를 했고요. 알고 있는 거죠, 어. 저 사람들. 왜냐하면 거기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요.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수사한 사건인데 정영학 녹취록을 봤더니 유동규야 그냥. 그래서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분은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검찰에서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석방까지 시켜주고 딜을 한 거죠.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재명을 대장동 그분이라고 못 받고 지금 수사를 한 거예요. 검찰이. 사실 조작 사건인 거지. 누가 봐도 유동규가 뇌물 받은 사건인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으로 몰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이재명이 받았다 해서 지금은 받을 예정이다로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수사를 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희용 등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146번 등장해요. 근데 또 거기는 공범 적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판사가 너무 장황해. 왜 이런 정황만 써놨어? 라고 바꾸라고 할 정도로. 공소장 일본주의. 쓸데없는 것까지 알아야 되겠냐고 우리가. 전원의 전원이나 전원의 전원. 그 이상의 물증이 없고요. 유동규가 JTBC랑 인터뷰도 주장일 뿐이에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설사 이재명이 428억 주인이라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거지. 증거가 없는데. 아휴.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그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요.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럼 당연히 이건 유죄 증거가 없는 건데 수사를 왜 합니까? 아니 428억을 대선 자금으로 왜 받아요? 이럴 거면 428억 그냥 받고 대선 안 나가야지. 그 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그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이재명 죽이라고 잡으라고 그렇게 하명이 내려왔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습니까? 모두가 지금 여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이라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이상한 똥파리들이 날뛰던 그 시기에 어떻게 그런 그 뇌물 같은 걸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박영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오바해서 이재명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윤석열입니다. 아, 네. 박영수의 윤석열은 절친, 최소한 조연 역할을 한 것 같잖아요. 대장동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장동의 종잣돈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이고요. 그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영의 변호인이 박영수고요. 그리고 이 박영수의 사촌 이종 사촌이 또 100억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아버지 집은 김만배 누나가 사주고요. 이거 규명해야 되니까 특검해야 된다고 저는 일단 보는 거고. 그러니까 대장동도 그렇고 성남FC도 그렇고 역대급 치적인데 요거를 범죄화시키는 건 대한민국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장동은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장동은 그래서 사업자들이 너무 이익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수사할 수 있다고 치자. 이재명 죄는 없어 보이지만. 근데 성남FC를 들고 나오는 것은 역대급 코미디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받은 돈 자체가 아예 없는데요. 정치적 치적. 정치적 이익. 이게 두산건설이 20년간 벌어져 있던 땅에 입주한 것 다 합법적인 것이고 그 성남FC가 광고 수주해가지고 광고 이렇게 영업을 한 것도 다 합법적인데 이 두 개가 만나면은 불법이 된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이제 쉽게 표현하면 뭘 되게 잘해갖고 성남FC가 파컵 우승한 사진이 저거거든요. 얼마나 좋아. 보통 이제 그것도 광역시 단위가 대부분이거든요. 저 시민구단 FC라는 게 대구 FC 뭐 광주 FC 뭐 이런 식으로 성남은 기초단체예요. 우승을 하게 됩니다. 겁나 잘한 거죠. 훗날 저 모습이 수사받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합니까? 원래 업계 1위는 광고비도 비싸요. 지금 이재명이 유죄면 모든 지하시장은 유죄입니다. 모든 지하시장은 유죄예요. 현실적으로. 대통령도 다 유죄죠. 요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투자 받아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제3자 뇌물로 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3자 뇌물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번에 방식이면. 이재명 그 대표 수사 이거
출석하면서 지자체장 단체 성명도 냈었잖아요. 우리도 잡아가라.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 토요일 날 검찰 출석하기 전에 그 와중에도 전북을 갑니다. 일정 한번 볼까요? 경청 투어 제6탄 전북 갑니다. 26일 날. 26, 27일 전북 갔다가 토요일 날 검찰 출석하는 거예요. 전북에서 최고위원회도 하겠죠. 여기 보면 여러 개 한우 축사 농가 방문, 네. 가축시장 방문, 여기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한우 가격은 산지에선 폭락했는데 우리들은 한우를 비싸죠. 아직도 비싸게 먹고 있는. 그다음에 축산 농민과의 정책 간담회, 찾아가는 국민 보고회가 이제 목요일까지 일정이고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익산시청에서 하고요. 민생 현장 방문, 군산 공설 시장 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목요일, 금요일 전북에서 민생을 살펴보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에요. 중앙지검으로 이제 출석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중앙지검 앞으로 오세요. 진짜. 오전 9시까지 오셔야 돼요. 아마 대략 출석하는 시간이 9시 반,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지금 근데 똑같네요. 또 변동이 약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일찍 오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는 일찍 오셔야 왜냐하면 이게 극우 지금 집회를 한 3,000명 정도 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성남지청 출석할 때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그 와중에 옆에 자세히 보시면은 강신업하고 김세희가 있어요. 그만큼 가깝게 걔네들이 서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시겠어요? 자리 뺏기면은요, 걔네들이 그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는 동선에 치고 들어옵니다. 무조건 소리 많이 지르고 그 기세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압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변호사랑만 가겠소 하는 말 거지것대로 들으시면 안 돼. 행간을 읽으세요. 지지자들 많이 나오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주말에? 왜 주말에 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서초동을 갔다가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좀 이렇게 커피 한 잔 드시고 점심 드시고 있다가 오후에 촛불행동 집회 나오면 딱이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촛불행동 집회까지 갔는데도 출석이 끝나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 네, 다시 중앙지검으로. 네, 서초동 와서 저녁 먹고 그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구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과 이것은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 사람들은 뭐 중앙지검 앞에 가지 마라 선동하는 사람들 제가 직접 봤고요. 아, 그건 진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네, 그 집회를 홍보를 하시고 마케팅을 하시려면 물건을 파는 것처럼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 왜 우리 물건 안 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만 봐도 이재명 대표 억울하죠? 진짜 말도 안 돼. 어제 방송도 마찬가지였고요. 각종 자료는 우리가 뒤밀고 있잖아, 지금. 그거 이제 2층 모르게 하라는 얘기 같은. 지들이 한 마리 녹취록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새끼는 무슨 JTBC 나와가지고 뭐 뻘소리를 뻥뻥 해가면서 나 그렇게 이야기 들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재명 대표가 승인권자인데 이재명 승인! 그 뭐 잘 모르는 사람들 거기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진짜 승인했나 보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많은 분들 나와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댓글들 보니까 가게문 닫고 오신다는 분도 있고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 가지고 오신다는 분도 많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많이 나오셔야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